안녕하세요. 반도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이 12월 10일. 월요일인데, 시장이 이제 또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왔는데, 그냥,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조정 흐름. 이 조정 하락 흐름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구간이 아마 마지막으로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이제 지수로 보면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지수는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지수는 이제 의미가 없고, 뭐라 그래야 되지? IT에서 바이오. IT가 이제 2015년부터 이제 올라왔던 게 IT하고 2차전지. 이때 바닥 담고 올라왔던 이제 장기 주도주가 이거였고, 바이오는 9월부터 2월까지 단기 주도 섹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테마. 이거는 2월부터 이제 6월까지. 2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적인 주도 섹터였죠. 이제 몇 개월 만에 이제 거의 뭐 파동이 끝나는 그런 파동이었고, 이제는 또 새로운 주도 섹터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주도 섹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거의 뭐 섹터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게 5G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5G 쪽이 저는 뭐 작년부터 이미 주도 섹터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예상과 다르게 이제 바이오하고 북한 테마가 더 큰 파동을 만들었죠. 사람들한테 관심을 더 많이 받았던 거죠. 항상 보면 9월달 투매 후에는 9월달에 폭락이 있었어요. 9월달에는 전쟁, 한반도 전쟁, 뭐 북한에서 뭐 핵을 쏘니 어쩌니 하면서 트럼프가 이제 뭐 북한에다가 미사일을 던지니 하면서 이 전쟁 이슈가 불면서 단기적으로 투매 구간이 있었고, 이때는 이제 뭐 지수는 많이 빠지지 않았지만 종목별로는 거의 뭐 IT하고 2차전지 빼고는 되게 크게 하락폭이 있었던 시기예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2월 달에는 이제 무역 분쟁 시작. 1월 달까지 되게 흐름이 좋게 뭐 진행이 되다가 무역 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북한 테마가 있었고, 이제는 또 투매가 있었죠. 10월 달에 기존에 있었던 악재들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만들었습니다. 10월 달에. 이 투매 이후에는 일단 5G 쪽이 먼저 치고 나가는 흐름들이 보여요. 5G 쪽에서도 기존에 이제 주도주가 있었죠. 뭐 보면은 KMW,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RF, HCI. 뭐, 요런 종목들이 먼저 주도주였고, 그러니까 주도 섹터가 대한광통신까지 있었죠. 얘네가 이제 대장이었고, 전체적인 움직임은 없었단 말이에요. 섹터가 전체적으로 다 이제 뻗어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없었는데, 요런 게 이제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2015년에는 브렉시트 있었죠. 브렉시트. 그리고 2018년도에는 지금 무역 분쟁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미중 무역 분쟁. 자, 이런 큰 리스크로 굉장히 크게 장기간 하락하고 많이 빠지고 했을 때는 뭐가 나오냐면 장기 주도 섹터가 나와요. 장기 주도. 장기 주도 섹터는 보통 이제 2년에서 4년 갑니다. 2년에서 4년간은 이제 큰 파동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뭐 1000%. 기본 이제 500에서 1000%. 2년, 4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런 파동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좋은 기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1, 2년 계좌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보면 5G에서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이 보인 게 이제 유비쿼스하고 오이솔루션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가 있죠. 이거는 이제 통신장비 섹터는 아닌데 이제 보면 삼성과 무슨 뭐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삼성에 이제 뭐 납품을 하고 5G 장비 납품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수페타시스가 후발주 중에서는 대장으로 들어왔어요. 이수페타시스하고 유비쿼스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유비쿼스가 보면은 11월 달에 굉장히 언론에서 방송을 많이 탔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 내가 편입을 한다 그러면 이 종목은 아니에요.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편입을 해야 된다. 자, 110% 우리는 이거 언제부터 갖고 왔을까? 2017년부터 보유했던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5G, 장기 테마. 이제 시작이다. 장기 테마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장기 테마는 뭐가 있을까? 장기 테마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우리가 확실하게 생각나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5G.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전기차. 그러니까 전기차가 뭐 2차전지가 우리나라에는 뭐 그거니까 그렇게 보고 빅데이터. 그리고 뭐 AI. 인공지능. 로봇. 뭐 요런 게 이제 장기 테마가 되겠죠. 뭐 10년, 20년 동안 테마로 움직일 수 있는. 여기 하나 더 있겠구나. 바이오. 이제 미래의 먹거리라고 보이는 이런 것들은 이런 쪽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테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실적도 크게 늘 수 있는 그런 포지션들이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섹터들은 장기적으로 봐서 보고 있다가 이제 쌍 구간이 오고 매력적인 구간이 오면 담아서 기다리고를 반복하면 큰 수익을 오래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포트를 좀 집중해 놓은 섹터가 5G예요. 아직 본격적인 시세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세가 만들어지면 요 5G라는 이 테마 안에서 굉장히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을 거다. 우리 계좌에 굉장히 보탬이 되는 수익률이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유비쿼스라는 종목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물결님 자주 이제 등장하시는 분이죠, 제 영상에. 보면은 이제 일정금이 한 1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리고 이거 절반을 판 거니까, 절반을 팔았으니까 수익률이 76만원이 찍혔겠죠. 그러니까 150만원은 이제 봐서 처음에 투자금은 다른 종목 사고 이 종목만 150만원 그대로 들고 있는 거예요. 150만원이 300만원 넘어서 150만원 남기고 팔아갖고 다른 종목 사고 이제 뭐 여기서 다른 종목 150만원 샀으면 300만원 넘어갔으니까 110%니까 이제 무슨 뭐 30만원이 남았으면 이거는 이제 손실 중인 종목 추가 매수를 하셨던가 뭐 했겠죠. 항상 이런 관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유기간을 늘려서 수익률을 최대한 키우고 그 구간에서 리스크 관리로 더블이 되면 팔아서 다른 종목을 하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을 전체 다 팔게 되면 또 다른 종목을 하나 사는 거죠. 그러면은 한 종목이 두 종목으로 변한다. 리스크 관리는 자연적으로 더 되는 거죠.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와 있는 주식 팔아서 이제 많이 올라가지 못해 있는 이런 종목을 사면 계속 수익은 순환매가 돌면서 확대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2017년도에 처음 제가 사인을 드린 자리가 18,000원 이런 자리였습니다. 여기에서 마이너스 한 20% 30% 마이너스 20% 30%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자, 보유기간으로 보면 어때요? 지금 12월이니까 1년 한 5개월 정도 되네요.
이렇게 천천히 만들어주는 수익이 진짜 수익이에요. 이게 시세가 지금 여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 제가 한창제지나 뭐 이런 그동안 이제 수익 스토리에서 올려드렸던 한창제지 11월부터 그리고 무슨 아이디스 한진카루 뭐 남선알미늄 이런 종목들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죠. 한 뭐 3개월 뭐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이제 뭐 100% 파동 이상씩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을 너무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급하게 빠져요. 근데 추세를 타고 이렇게 천천히 가는 종목들은 꾸준히 갑니다. 꾸준히. 항상 그래서 너무 급하게 가는 종목들만 따라다니다 보면 진짜 시세를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라는 걸 알아야 되고, 남들이 다 관심이 없을 때, 사람들이 하나도 관심이 없을 때, 이렇게 사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사인을 드리고 나서 마이너스 20% 30% 이 기간으로 보면 4개월 정도 쉬었단 말이에요. 자, 수익 구간에서 손실 구간에 놓인 게 한 4개월이에요. 4개월. 이 4개월은 뭐야? 추가 매수하기 아주 좋은 구간인 거예요. 성장은 담보가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다 라는 게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실적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받쳐주고 모멘텀 성장성에 받쳐주는 그런 섹터나 종목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막 정치 테마주들 움직이고 뭐하고 할 때는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이런 바닥에서 숨어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이게 더 가든지 말든지 쳐다보면 안 돼요. 그리고 나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그런 쪽에서 우리는 기회를 봐야 됩니다. 이 종목 보면 처음에 여기에서 편입을 해서 요 구간이 이제 거래량 터졌을 때 여기에서 이제 매도 사인이 한번 나갔어요. 이거는 제가 리딩을 처음 하고 얼마 지나지 않고 한 구간들이라서 길게 보유해서 수익을 확대하는 그런 방법론에 대한 시스템이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 돼 있었지만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구축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원분들이 굉장히 일회일비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조금 올라가고 조금 팔고 하면 항상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기존에 이제 계시던 회원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좀 보존을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많이 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구간에 보면 이때도 리스크가 있었다는 거예요. 8월달 9월달에 보면 북한이랑 전쟁 난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때 막 온 언론이 막 그거 떠들어대고 뭐하고 그러다가 1월 되면 다 잊어먹었다. 1월 달에는 거의 다 뭐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는 뭐 들리지도 않았어.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처음에 파동을 만들어 놓고 어떤 흐름이었냐 보면은, 자, 처음에 이제 분할 상장하고, 자,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가 그 자리까지 되돌렸다가 눌림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추세가 만들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이제 만약에 움직여서 이평선이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평선이랑 이 괴리가 점점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자, 단기적으로 낙폭이 큰 구간이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계속 보유하는 관점에서는 어떤 게 있냐? 밸류를 보는 거예요, 밸류. 자, 일단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확실하고, 5G 쪽은 뭐 손해볼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러고, 밸류 측면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 종목은 이제 고평가 구간이다. 제 판단에는 이제 4만원에서 5만원이 넘어가는 구간부터는 고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나눠 팔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실적 체크하면서 나눠 팔면 되는 거죠. 굉장히 편하게 보유하면 된단 말이에요. 포트가 전부 다 이런 종목들로 이제 채워져 있어야 돼요. 물결님은 굉장히 오래 보유한 거예요. 1년 5개월을 보유를 했기 때문에, 1년 5개월을 보유를 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기존 우리 회원분들이 들고 있는 회원들보다 한 10%에서 30%가 더 나 있습니다. 물결님이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에는 우리 기존 회원분들이 들고 있는
그 자리보다 10%에서 30%는 더 나 있어요. 우리가 보유한 자리는 21,000원이란 말이에요. 요 자리. 요 자리에 사인 드렸고, 요 자리에 사인 드렸으니까, 지금 최단기간 보유하고 있는 회원분들은 한 5개월 정도 보유하고 있는 회원분들도 계시겠네요. 이때 산 사람은 어때요? 2월달에 산 사람은. 2월달에 산 사람은 지금 10개월 보유 중이죠. 당연히, 물결님이 보유기간이 기니까 수익률이 더, 큰 게 당연한 거예요. 이 종목으로 보면. 이 종목도 10월달에 투매가 나왔을 때 함께 무너졌죠. 투매는 그러니까 장사가 없어요. 10월달에 이제 투매가 나왔을 때 함께 무너졌는데 어때요? 회복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죠. 그만큼 이 성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실적이 증가하는 폭들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때가 무슨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이 전고점 자리 돌파했을 때 요 자리에서 제가 이제 매도 사인이 나갔는데 21,000원 21,000원 정도가 우리 평단이에요. 회원분들 평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000원에서 22,000원 정도가. 근데 잠깐 여기 머물러 있었다가 꼬리 달고 눌렸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매도가 못 나간 분들은 수익 구간까지 기다려서 그냥 매도 포지션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5만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기간이 문제예요. 이거를 우리는 분산 투자 되기 때문에 이게 4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5만원 넘어까지 가는데 이거는 이제 밀리는 건 신경 쓰지 않고 보유를 해가면 되는 구간이다. 자, 보면은 순환매 흐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전부 이제 IT만 떠들고 할 때, 자, 주도주다. 이건 다 알고 있어요. 요런 구간에서는 IT가 주도주인지 누가 몰라요. 다 알죠. 2017년도에 우리가 반도체를 담고 싶었는데 못 담은 이유는 뭐예요?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고 뭐하고 해주고 있었지만, 이미 시세가 이렇게 바닥에서 2015년부터 많이 나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커뮤니티 시작한 시기가 여기에요. 2012년 2월. 17년 2월. 시작 시기. 커뮤니티 시작 시기가 여기이기 때문에 요런 종목들을 추천을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꼭지일지 여기가 꼭지일지 여기가 꼭지일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반도체 2015년부터 반도체 시장이 흥한 다음에 주도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었던 게 이제 테스라는 종목이에요. 반도체 검사 장비죠. 반도체 검사 장비. 이걸 예를 들어 2015년에 편입한 사람은 여기에서 다 팔 필요가 있나요? 아니죠. 팔아놓고 나눠 팔면서 지금까지 그냥 보유하고 갖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요런 자리에서 신규 편입을 하는 건 안 된다고요. 우리가 편입했던 자리를 보면 우리가 유비커스라는 종목을 편입했던 자리가 여기였는데 내려가고 있지만 결국은 상방으로 훨씬 크게 열려있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 5G를 제가 겁나 떠들었어요. 언론에서 떠들지 않을 때 겁나 많이 떠들었습니다. 영상에서도 되게 많이 떠들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돌아서는데 어때요? 반도체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여기서 우리 종목은 그러니까 우리 종목 사자마자 살짝 눌렸지만 보통 이렇게 이제 그 자리에 다 돌려갖고 이런 상승 파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주도주들은 어떻게 돼요? 자, 살짝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제 이렇게 내리 꽂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작한 포지션에서 요런 종목들을 사야 돼요? 요런 종목들을 사야 돼요? 당연히 지나고 보니까 요런 종목을 사는 게 맞잖아요. 그 당시에 IT는 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야기했던 종목들이 당장 눌린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야기들이 많았는지를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우리 회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찾아야 된다면 지금도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박박 기고 있는 것들 겁나 널렸습니다. 널렸어요. 아무도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막 폭등한 테마주, 무슨 이제 KGCI, 요거 이제 바람 불고 뭐하고 할 때 항공주. 급등해서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요런 종목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뭐 많이 물리게 된단 말이야 항상. 그럼 이런 바닥주들이 되돌릴 때는 내가 살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여기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포지션이에요. 유비커스 같은 경우는 이 자리가 거의 마지막 포지션이야. 또 이런 자리까지 내려와 주면 좋은 포지션이 오겠지만 이 자리까지 내려와 줄지 내려와 주지 않을지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절대 사면 안 된다, 리스크하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막 그런 것들 계속 떠들어댈 때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얼마나 빠졌어요? 아니죠.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더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많이 빠지기보다 굉장히 오래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 파동이 위아래로 큰 파동이 나오지 않고 박스권 흐름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거기에 리스크가 만약에 크게 발생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장기 하락도 가능한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15년도에 2011년도에 이런 좋은 포지션에서는 아무도 쳐다도 안 봤다고요. 2011년도에는 음식료, 무슨 뭐 화장품 이런 종목들 올라갔죠. 그때 대장이 있을 때 반도체 섹터는 어때요? 이렇게 바닥을 박박 기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구간에서 수익이 얼마나 났어요? 5,000원에서 5만원까지 갔으니까 10배씩 나눈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에서 3, 4년 들고 있었으면 10배씩 나눈 구간이라. 반도체 같은 경우를 보자고요. 2011년도에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이때 리스크가 뭐예요? 2011년도에 리스크가 환율 조작국. 이거 나온 다음에 움직였던 게 뭐냐?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거는 이제 화장품 그리고 막 오뚜기 같은 게 10배씩 갔어요. 2011년도부터 3, 4년 동안 오뚜기 같은 종목이 10배씩 갔어요. 그러니까 10%가 나온다고. 10%가 이런 리스크가 있으면 2015년도에도 마찬가지. 큰 리스크 있은다면 10%가 뭐 있었어요? 2015년도에는 2차전지 얘네들이 거의 10%씩 나왔어요. 2차전지 반도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IT 하드웨어 기업들이 이제 막 1000%씩 나온 게 있었어요. BH는 좀 OLED에 가깝다 그래야 되나? BH도 있었고, 뭐 미래컴퍼니 이런 것들이 1000% 이상씩 나왔죠. 2015년도에. 그러니까 그 섹터가 보면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거는 무거우니까 이제 200%씩 나온 거고, BH 이런 종목들은 가벼우니까 이제 1000%씩 날아간 거고, 2차전지도 보면 LNF 이런 것들은 뭐 1000%씩 갔죠. 이런 종목들은 뭐예요? 2년 만에 나왔잖아요. 2년 만에. 2015년부터 2년, 3년 만에 나왔잖아. 1000% 파동이. 굉장히 빨리 나온 거고 아직 덜 나온 종목들도 많이 있겠죠. 2015년부터 가는 거예요. 2011년도부터 2015년. 자, 리스크 나오기 전까지 또 그렇게 갔던 종목들이 화장품, 오뚜기 이런 거라고요. 근데 얘는 어때? 테스 뭐 이런 반도체 기업들은 어때요? 2011년도에 뭐 관심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바닥만 박박 겼어. 얘네들 갈 때. 그때 요런 거 쓸어 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해안이 있는 사람들이냐고. 이거를 예를 들어 내가 쥐고 있었으면, 화장품 이런 섹터를 내가 쥐고 있었으면 수익을 크게 냈겠지만 막 달려나가는 그런 섹터를 쥐고 있지 못한다 그래도 어때요? 길게 보면 요런 걸 쥐고 있으면 결국 이런 파동 먹는 거잖아. 지금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2018년도에 리스크가 와있죠. 5G 이런 거 보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은 보지 말라고. 언론에서 맨날 떠드는 것들 보지 말라니까요. 숨겨져 있는 게 뭔지를 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우리들은 이제 하나씩 편입을 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담아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코멘트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또 움직이기 시작하고 뭐하고 하면 계속 수익 스토리로 나오겠죠. 왜 그러냐면 종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드리면, 종목이나 무슨 제가 영상에서 얘기를 해보니까 수익이 많이 나고 뭐하고 해도요 결국은 욕만 먹어요. 내가 이야기한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무슨 100% 가고 어떤 종목이 150% 가도,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마이너스 30% 가 있으면 이 종목 들어갖고 뒤지게 욕을 한다고.
내가 그런 걸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종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언급을 하지 않을 거예요. 전 영상에서는. 그런 이야기 해봐야 어차피 먹는 사람들만 먹는데, 예?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뭐하고 해서 공부하고 계속 추적하고 해가지고 이런저런 종목 찾고 섹터 찾고 전체 2,000개 종목들 막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전부 돌려보면서 실적 비교하고 막 해가지고 찾아내서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해봐야 아무런 혜택이 없고 욕만 먹는데 내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회원들끼리만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라고. 이때 보면은 오뚜기 같은 종목도 볼까요? 2011년도에 보세요. IT 이렇게 박박 기우고 있을 때 내가 계속 얘기를 해주잖아요. 여기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2011년도에 IT 뭐 2013년 4년까지 박박 길 때 오뚜기 같은 종목은 뭐야 이거? 오뚜기 같은 종목은 2011년도 바닥을 찍고요. 여기가 10만원이었어요. 바닥 찍고 14배 갔어요. 14배. 언제까지? 3년 4년 동안 14배 갔다고. 음식료 섹터가 14배가 갔어요. 이때 지수가 횡보고 뭐하고 하니까 반도체가 시총 상위고 뭐하고 하니까 못 움직였던 거예요. 지수 눌러놓느라고. 그리고 움직였던 게 뭐가 있을까? 화장품 같은 거 보면 2010년, 2011년도부터 어때요? 자, 3년, 4년 동안 어때? 3년, 4년 동안 요런 종목들이 얼마야? 12,000원에서 21만원까지 1000%, 1500% 가잖아. 1500%씩 갔다고 15배씩. 요런 2년, 4년 동안 요렇게 가는 종목들을 지금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폭락한 다음에는. 그래서 굉장히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시기예요. 지금 막 언론에서 죽는다, 무역 분쟁 어떻게 되고 한국 망하니 뭐 이런 소리 떠드는 거 다 개소리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자, 이 종목 보세요. LNF 같은 거 어때요? 2015년도에 바닥 찍고 2015년도가 뭐였어요? 브렉시트 있었죠. 브렉시트 이후에 3년 동안 2년 반 동안 어때요? 몇 프로 갔어요? 2년 반 동안 5천에서 5만원까지 10배 갔습니다. 그쵸? 그리고 또 뭐 있을까? LNF 다음에 자, BH 2015년도 브렉시트 이후에 이거는 무슨 뭐 한 6개월 더 쉬었지만 브렉시트 이후에 얘는 2년 만에 얼마야? 2,500원에서 3만원까지 15배 갔어요. 이런 큰 리스크가 있으면 이런 주도주가 무조건 나온단 말이에요. 2011년, 2015년, 지금 이제 2018년도에 또 나올 때가 됐다고요. 지금부터 2, 3년 이렇게 주도주로 가는 걸 잡아야 된다고. 완전 바닥에서 박박 기고 있는 거, 시세가 나오지 않은 걸 보란 말이에요. 바이오 이런 것들 지금 볼 때가 아니에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반복되는 경험을 저는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그때 내가 주도주를 못 잡아서 예를 들어 비중 관리가 돼 있으면 우리처럼 막 종목을 50개, 100개 막 이렇게씩 갖고 있으면 무조건 이 안에 주도 섹터 들어있어요. 왜? 다 골고루 담아놨으니까 무조건 들어있다고. 실적 추적해서 앞으로 업황 또 미래 모멘텀 추적해서 담아놨으니까 무조건 우린 1000% 무조건 먹어요. 예? 앞으로 3년 후나 보면 이 1000% 수익률 무조건 회원분들 거의 다 경험하게 될 거라고. 내가 자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물론 1000%씩 가는 종목도 전부 다 갖고 있을 수는 없지. 그 중에 일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못 갈 때 있어요. 이 종목들이 많이 튀고 오뚜기나 이런 것들처럼 많이 튀고 그때 이렇게 눌려있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리스크가 나왔잖아요. 2015년에. 요 다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브렉시트 나온 다음에 움직이는 거라고. 항상 이 순환매 흐름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순환매. 얘네들은 어때요? 테스 얘네들은 많이 올랐다가 무너졌으니까 싸져봐야 얼마나 싸졌겠어요. 그런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싸지겠어. 요런 것들이 이제 날아간다고. 이런 포지션들이 온다고요. 그런 순환매 흐름을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뭐 100% 이런 파동은 되게 작은 파동이에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5% 10% 뛰기 이런 거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그거예요. 호구 되는 거예요, 진짜.
5%, 10%, 20% 먹다가 막 500%, 1000% 몇 년 만에 한 번 오는 이런 큰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거라고. 이제 내가 그거 딱 이제 계좌에 딱 찍어서 보여주면, 찍어서 보여주면, 그럴 때는 이제 차츰차츰 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항상 뭐 몇 년에 계속 반복되면서 계속 나오니까, 그런 종목들, 섹터들은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 순환매만 그냥 취하면 돼요. 취하면 된다고. 틀려도 되고, 얼마나 편해요, 주식 투자라는 거. 틀려도 되고, 내가 소외돼도 되고, 결국은 다 올라가 준다고. 기업이 망한다든가 무언가 큰 리스크만 없으면.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죠. 리스크. 상장 페이지 같은 거는 분석을 했는데 내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갑자기 기업 CEO가 뭐 미친 짓거리 할 수도 있고, 이 리스크가 상패. 이거는 보면 이 상패라는 걸 예를 들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패가 당했다고 치자고요. 망하면 안 돼요. 망하면. 이건 망하면 안 된다고. 이건 그냥 비용이라니까, 비용.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요. 월급을 받죠. 월급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받는다고 치자고요. 월급 500만원을 받으면 내가 생활비 지출이 뭐 예를 들어 300만이야. 이 생활비 지출이 300만이 뭐야? 이건 비용이잖아요. 비용으로 떠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그냥 숨 쉬려면 필요한 돈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200만원에 대한 거에 대한 저축이 들어가겠죠. 뭐 저축을 하든지, 뭐 월급 500만원 받아갖고 생활비 1000만원 쓰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런 하자는 이건 답이 없는 거고, 요런 것들이 생기겠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상패나 예를 들어서 내가 분석을 잘못해서 마이너스에 잘라내고 종목을 갈아탄다던가 이런 것들은 뭐냐면 손실을 확정 짓는 걸 항상 그냥 비용이란 말이에요. 이 비용을 제하고 이제 수익 나는 것들이 어때요? 평균 수익이에요, 평균. 이 평균을 쌓아가는 게 우린 주식 투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제가 영상에서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확대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비중을 줄이면 줄일수록, 그러니까 종목 수라든가 이런 걸 줄이면 줄일수록 운이에요. 이 시간이 운으로 작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비중 관리를 많이 해놓고 뭐하고 하면 보통 이제 한 3년이면 사이클이 나옵니다. 3년이면 계좌가 아웃퍼폼하는 사이클이 나오는데, 어떤 섹터에 집중이 되어 있다거나 뭔가 좀 집중이 되어 있으면 이거는 운이에요. 대박 아니면 5년 걸려요. 5년, 10년 걸려. 예를 들어서 요거랑 똑같은 거죠. 이때 오뚜기나 무슨 뭐 화장품 2011년도에 오뚜기나 화장품 들고 있었으면 노다지 캤는데, 예? 반도체 들고 있었으면 2년 동안 그냥 꽝이잖아요. 그럼 어때요? 5년, 6년 들고 있어야 이제 기대 수익률이 목표한 만큼 나오잖아. 5,000원에서 5만원까지 가는데, 이거는 이제 6년, 7년 걸렸단 말이야. 근데 뭐, 이때 음식료라든가 화장품 이런 섹터는 어때요? 2년에서 4년 걸렸죠. 그러면 2년, 4년 만에 올라가는 종목이고 6년, 7년 만에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목표 수익률을 다 먹는 이런 구간이 나오는 그 흐름은 기간값이 다르는 거라고. 어떤 섹터는 뭐 2년이나 4년 만에 기간값. 어떤 종목은 6년 만에. 기간값이 뭐 5년, 6년. 이건 뭔 말이에요? 한 번의 파동을 내가 못 챙긴 거지. 요 앞에 2011년도에 왔던 주도주가 내가 없는 거야. 2015년 주도주는 이때 2011년도에 주도주가 아니었으니까 2015년도에 주도주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뭐예요? 주도주는 보여지면 버려라. 보여지면 버려라. 전부 다 이거 보고 있을 때 딴 거 하라는 거야. 딴 거. 지금 주도주가 아닌 거. 그런 거 골고루 펴서 담아놓으면 다음 주도주는 내가 무조건 들고 있게 된다고. 자, 굉장히 이거는 고급 강의인데 이 중에 이해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다들 IT 반도체만 보고 있을 때 저는 바닥에 있는 5G 업황을 공부하고 장기적인 매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가 이때 5G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요. 5G하고 디스플레이, 자동차 이렇게 했었어요. 자, 이 자동차는 우리는 이제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비중 축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턴어라운드 한다는데 좀 시간이 더 걸린 거예요. 다 판 게 아니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섹터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부채 부담이 높은 거 요런 것들을 좀 많이 쳐냈고 다른 쪽으로 이동을 좀 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앞으로 좋아질 거. 자, 5G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도체, 바이오 우리는 소외됐어요 다. 근데 5G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이쪽 섹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 이쪽 섹터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때요? 기존에 우리가 그 종목들은 안 들고 있어서 소외가 됐었는데 이제는 반도체 기존에 들고 있던 사람들만 소외되잖아. 요런 자리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무슨 뭐 테스 요런 거 들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이제 소외된다고. 요렇게 무너진다면 이게 V자로 이렇게 올라갈까요? 아니라니까. 여기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제 다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든지 하겠지. 요 밑에서 최소 6개월에서 2년 쉰다고요. 요 밑에서 6개월에서 2년 쉰다고. 한번 이렇게 무너지면 절대 바로 돌리지 못해요. 물론 바로 돌리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런다고, 그럼 어때요? 이 위에서 산 사람들은 엄청난 소외를 보는 거지. 물론 이게 이 자리 넘어가죠. 한 3년 두고 있으면 넘어가지 안 넘어가겠어? 한 3년에서 5년 두고 있으면? 이 테슬라라는 기업은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검사 장비로 되게 좋은 기업이에요. 3년, 5년 두고 있으면 이게 넘어가겠지, 이 자리.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자, 수익이 많이 나면 어때요? 덜어서 이런 거 사놓으면 되잖아. 덜어서 이런 종목 사놓으면 되잖아요, 나중에. 지금 당장 안 움직일 것 같으니까 시간이 되게 많네. 그쵸? 얼마나 편해. 이런 개념을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요런 걸 사면 돼, 안 돼요? 유비커스 이런 거 사면 돼, 안 돼? 사면 안 된다고. 내가 이거 지금 보면 방송으로 이렇게 자랑하는 이런 종목들은 사면 죽는 거예요. 지금 살려면 뭘 사야 돼, 그럼 얘기한 게. 요런 거 사야 된다고, 요런 거. 요런 거 사서 여기에서 1, 2년 지나면 이제 움직임이 시작한다고요. 그럼 내가 이거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겠다. 자신 있는 사람들은 올라가는 포지션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다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여기서 놓치면 끝나는 거지, 뭐, 이제. 이 종목 말고 다른 걸 봐야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반도체도 이제 바닥이 거의 온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장기 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4차 산업에서 우리가 반도체, 우리나라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강자라 그러면 이게 이제 D램이라든가 이쪽 수요들은 얼마나 될란가는 모르겠어요. 저는 D램, 무슨 뭐 3D 낸드, 3D 낸드, D램은 이제 컴퓨터 쪽에 이제 쓰는 비중이 되게 많기 때문에 모르겠어. 약간 쾌스천이고 3D 낸드 이거는 이제 4차 산업 시기에는 굉장히 많이 쓰겠죠. 근데 수요 공급을 봤을 때 지금 안 좋아요. 너무 좋았기 때문에 얘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쾌스천이에요.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쓰일란가 4차 산업 이쪽에서는 뭐 가상화폐 시장이라든가 핀테크 이쪽이 굉장히 발전을 한다 그러면 D램 수요도 굉장히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고 3D 낸드 이쪽은 굉장히 나중에는 많이 쓰이겠죠. 근데 반도체 쪽에서 확실하게 지금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들을 찾아봐야 되고 조금 거시기 하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수익이 낮다고 자랑하지만 우리 회원분들은 지금 굉장히 낮은 자리에 샀으니까 17,000원, 18,000원 샀으니까 이 자리는 이제 평생 안 온다고 보면 돼. 여기에서 2년 박스권 나온다 그래도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서 수익이 이제 키워주기 시작하면 굉장히 크게 키워줄 건데 이거를 예를 들어 2년 박스권이나 뭐 이렇게 밑으로 많이 내려와서 여기까지 오고 막 한 다음에 다시 사야 되겠죠. 또 사람 포지션이 오는 거고 이런 자리 안 오면은 그냥 계속 가는 거라고. 어디까지? 고평가가 확대될 때까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세가 보면 지금 구간에서 4만원 5만원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적정 주가예요. 적정 가치. 근데 이게 2019년도 2020년도에 실적이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적정 가치가 4만원 5만원에다가 이게 20만원 뭐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적정 가치가. 그럼 어때요? 18,000원 2만원에 산 사람들 계속 보유하면 이건 1000%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정 가치가 4만원 5만원인데 지금 4만원 5만원에 살 수 있냐고 없냐고. 안 된다니까. 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내가 자랑하고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가지고 있는 자들만 보유하는 거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보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런 자리에 담은 사람들만 보유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요런 자리에 산 사람들만 보유를 하는 거라고요. 이 테슬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런 자리에 산 사람들만 요 위에 구간에서는 보유를 하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는. 일부 챙겨놓고 나머지 보유를 하는 거죠. 요런 구간에서 산 사람들만 보유하는 거라고요. 지금 또 그런 구간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이렇게 된 다음에 반도체가 여기서 어때요? 이제 빠진 다음에 6년을 바닥을 기면서 쉬었어요. 5년, 6년. 요렇게 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은 체크를 해야 된다. 실적이라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적이 지금 당장 되게 둔화되고 있으니까. 반도체 쪽은. 근데 지금 산다 그러면 2년을 바닥에서 논다 그래도 반도체를 사야 된다고. 이제 반도체 중에서 많이 이제 내려와서 되게 사고 싶은 종목들이 많이 지금 많이 있어요. 4만원에서 지금 12,000원까지 왔으니까 마이너스 70% 빠졌잖아요. 반도체 종목, 지금 위에서 마이너스 70% 빠졌는데, 여기에서 요만큼만 가도 100%가 넘어요. 요만큼만 가도 100%가 넘는다고. 사고 싶은 자리까지 내려온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계속 안 좋게 이야기했지만, 2017년도에는 계속 안 좋게 이야기했는데, 2018년도에 무역 문제 뭐 이거 있으면서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반도체들은 봐줄만한 자리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바이오하고 북한 테마는 아직 안 내려왔어요.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사면은 반도체를 차라리 사야지. 5G 이거 사면 안 된다고. 이런 종목들은 미리 이제 사놓은 사람들, 미리 편입하고 있는 사람들만 보는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17년도에 걔가 그렇게 떠들 때 안 사고 왜 지금 살라 그러냐고. 방송에서 엄청 떠들더라고. 이거. 뭐 지금부터 무슨 뭐 내가 얘기해서 뭐 여기에서 샀는데 수익이 무슨 뭐 10% 나왔다 20% 나왔다 엄청 떠든다고요 이거. 그러면서 앞으로도 뭐 계속 보고 어쩌고 저쩌고 계속 밀릴 때마다 사야 되니 어쩌니 계속 보고 뭐 그런 거 떠든다고. 왜 이럴 때는 추천을 안 했는데 이때는 전부 다 반도체 추천했어요. 그런 사람들 이때는 전부 반도체 추천했다고. 요런 높은 자리에서 왜 추천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런 바닥에서 추천하면 어때요? 욕만 뒤지게 먹어요. 당장 여기서 사서 요만큼 올라가는 걸 추천을 해야 되는데 요만큼 내려가 있으면 욕 뒤지게 먹는다고. 결국 길게 보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보면 리딩을 하는 사람이 회원들이나 뭐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요런 종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이런 종목들을 얘기를 해야지. 북한이랑 전쟁 난다 그랬을 때 어땠어? 아주 좋은 기회지. 지금 무역 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때 9월달부터 주도주가 요 3개월, 4개월 동안 요거는 이제 30% 이제 탁 머리 든 거란 말이에요. 3개월, 4개월 동안 바이오 섹터들은 4개월, 6개월 동안 이게 500%씩 올라갔어요. 500%씩. 기본 뭐 한 300%에서 500%씩 올라갔어요. 300%에서 500%씩 올라갔어요. 바이오 종목들은. 9월달부터 요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요렇게 천천히 이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이미 장기 주도 섹터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사봐야 먹을 게 얼마 없다고. 이게 예를 들어서 꼭지가 10만원에 잡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꼭지가 10만원에 잡힌다. 그럼 지금 4만원 뭐 36,000원 여기에서 사갖고 200% 300% 먹는 거잖아요. 근데 요런 바닥에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요런 거 사면 200% 300% 먹는 게 아니고 요런 것들은 1000%씩 나오는데 1000%씩 나오는 걸 사야 되겠죠. 이걸 사는 게 아니고 이 밑에서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냥 보유를 해야 되겠죠. 복리를 키워가는 거니까. 여기에서 우린 100% 나왔으니까 안전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절반 팔아가지고 요 바닥에 있는 거를 사놓고 요거 갖고 있는 거는 보유를 하고 가는 거예요. 미래업황이 이렇게 밝은 섹터들은, 그런 기업들은. 그래서 우리 회원들 지금 평균 단가는 초창기 회원 중에 물결님이 거의 유일한 것 같네요. 유비커스 이 종목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21,000원 구간대가 가장 많을 거예요. 이 종목은 굉장히 좀 많이 들고 있을 것 같아요. 올해 1월부터 이제 뭐 보면 6월달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그래서 이때 편입한 사람들은 되게 많이 갖고 있겠죠. 편입했던 회원분들은. 그럼 지금 수익률이 한 70% 정도 되는 거고 70% 80% 정도. 100%면 절반 팔아가지고 요 밑에 있는 거 이거 사고 나머지는 그냥 보유하자. 없는 사람들은 사지 말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 사지 말라고 이 영상을 만든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반도체만 보고 있을 때 우리는
바닥에 있는 5G 업황을 공부를 하고 장기적인 매집을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중을 많이 채워놨잖아요. 5G 쪽에. 그리고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아직도 바닥에서 박박 기고 있는 바닥주들이 널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G를 사더라도 바닥주들을 사라고 찾아서 공부를 해서. 대장주와 후발주들은 이미 소문이 날 대로 소문이 나서 큰 파동을 챙겨가기엔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진짜들은 어떻게 돼 있다? 숨겨져 있다. 고개도 못 들고 바닥에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5G는 전체적으로 주도 섹터로 들어서 있지가 않기 때문에 되게 많아요. 그냥 선발돼서 몇 개만 움직인 거예요. 이수페타시스 오이솔루션 움직인 게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오이솔루션, 그리고 지금 먼저 움직인 게 유비커스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이수페타시스가 없어. 근데 얘 들고 있지. 얘 들고 있지. 오이솔루션도 지금 한 30% 40% 수익 중이거든요. 그럼 요것도 이제 좀 있으면 뭐 한두 번 때리면은 이거 100% 오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렇게 뭐 한 밑에서 담아놓은 사람들 아니면 쳐다보면 안 된다고. 근데 지금 아직 안 움직인 것도 우리 것들 중에서, 우리 종목들 중에서 손실 중인 종목들도 있고 안 움직인 종목도 있다면 그런 것들을 편입을 해야지, 찾아서요. 그러니까 5G는 그 숨겨져 있는 보물들을 찾아갖고 차곡차곡 편입해가서 올라온 종목들은 이제 분할 매도를 시작해서 5G가 아닌 다른 섹터를 담는 거죠. 지금 관심이 없는 거 사람들이, 응? 실적 막 겁나 내고 있는데 지금 관심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을 보라고요. 어떻게 찾느냐? 그건 스스로 공부를 해야지. 5G를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과거 4G, 3G, 4G 이때 시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과거에 이제 SK텔레콤이 독점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10,000원에서 400만원, 500만원까지 상승을 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는 저는 보지 못했어요. 내가 주식 투자라는 걸 공부하기 한참 전이고 뭐 이래서 보지 못했는데, 이때 시작했던 상승 흐름이 지금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5년, 10년 장기 파동이 이미 시작된 거라고 봐야 된다, 5G는. 그래서 이쪽은 만약에 진짜 많이 밀려준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유비커스 같은 경우는 한 25,000원까지 밀려준다 그러면 사볼만 해요. 저는 근데 이 위에서는 안 살 것 같아요. 25,000원까지 밀려준다 그러면 이제 신규 편입도 가능하다. 근데 당연히 지금 뭐 하락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밀려줄 가능성이 별로 없죠. 4차 산업의 시작은 5G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업황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짤지만 고민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소문이 진짜 나면 끝난 거라는 거예요. 정치 테마처럼 지금 소문이 나면은 끝난 거예요. 정치 테마주들은 어때요? 정치 테마주들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정치 테마주들이. 지금 정치 테마주들이 여기에요, 여기. 정치 테마. 제가 봤을 때는 요 구간에 있어요, 지금 정치 테마주들이. 요렇게 이제 흔들리면서 이렇게 뭐 조금 관심이 멀어지고 하면 어차피 대선 2년 전, 뭐 1년 전 이렇게 되면 또 불거든. 그러니까 요런 포지션들이 또 와요. 정치 테마주들 정 사고 싶은 분들은 지금 테마주로 움직이는 것들 중에서 실적이라든가 가치, 그런 것들 봐놓고 요렇게 다시 눌림을 주는 포지션, 이런 포지션에 사서 기다려야 된다고. 지금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요런 구간에는 하지 말라고, 편입하지 말라고. 안 누르고 여기서 이렇게 가버리는데 내가 못 잡았으면 버려요. 이거 내 거, 이거 말고도 많은데 왜 이런 걸 하려고 그래. 그래서 수익을 최대한 크게 그렇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짜고 또 계속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평균을 확대해가면서 계속 복리가 확대가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 자, 그래서 장기 테마 5G는 이제 시작이 됐고, 이게 전부 다 주도 섹터라고 인정을 할 정도, 이게 주도 섹터라고 다 인정을 할 정도에는 5G는 서서히 버려가야 됩니다. 이게 단기 주도 섹터로 들어가면 굉장히 큰 파동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도 섹터로 못 들어서면 어떨까요? 선별적으로 이것저것 이렇게 움직이겠죠. 오히려 그렇게 움직여주는 게 대응하긴 더 쉬워요. 함께 다 날아가 버리면 어때요? 올라타지 않으면 이거 못 먹는 건데, 올라타는 건 되게 리스크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채워놓은 거예요. 함께 날아가게 되면 어때요? 우리는 이제 다 완전히 뭐 딱딱 박박 쥐고 있는 것들을 다 옮겨 타겠죠. 최대한 버리고. 그래서 5G는 일단은 단기 주도 섹터. 주도 섹터도 이제 저는 이제 단기 주도 섹터는
이게 파동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은 100%에서 이제 500% 파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기 주도 섹터는 장기 주도 섹터. 이거는 이제 2년에서 4년. 2년에서 4년 500%에서 2000%. 지금 500%에서 2000% 종목들이 나와야 된다. 이 장기 주도 섹터는 언제 나온다고요? 단기 주도 섹터는 조정 흐름이 나온 다음에 나와요, 보통. 이제 뭐 3개월, 6개월. 뭐 이런 조정 흐름이 나오면 보통 단기 주도 섹터는 나와요. 장기 주도 섹터는 폭락 후에 나와요, 폭락. 뭐 2011년도 그런 데나 2015년도 뭐 브렉시트 때나 지금 2018년도. 자, 2011년도에는 뭐 있었어요? 환율 조작부. 그리고 2015년도에는 브렉시트. 자, 지금은 뭐라고요? 무역 분쟁. 자, 시기마다 오는 이벤트고 지금 3년마다 온 기회예요. 우리는 2017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주식 투자. 그쵸?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좋은 기회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2019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2019년 되면. 자, 2019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그걸 이제 경험을 해보면 됩니다. 2019년에서 2020년까지는 되게 수익이 크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경험들을 이제 해보게 되면 지수에 대한 공포, 또 전체적인 폭락, 이런 두려움이 아예 사라집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지금 장이 흔들리고 뭐하고 하는 거 절대 연동되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 할게요.